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3호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산,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 기준의 1항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영아 50만원, 셋째 영아 100만원, 넷째 영아 이상은 200만원을 각각 1회에 하나여 지원하였던 것을 둘째 영아는 변경 없이 50만원, 셋째 영아부터는 100만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셋째 영아 이상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 기준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출산 신고자 중 첫째 아를 제외한 둘째 아 이상의 출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 순위별 지원금은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이상 200만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우리시 출생자 수는 2013년도에 4,112명과 2014년 8월 말 기준 2,848명이 출생해서 12월 말 기준 4,272명이 출생할 것을 추계해서 출생 신고자 및 출생 순위별 지역 인원을 기준으로 매년 3.9%씩 증가함을 전제로 산출하였으며 지원 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소요 규모는 2014년 14억 8천만 원에서 2015년 19억 3,300만 원으로 4억 5천만 3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3.9%씩 상향 조정된 19억 3,300만 원에서 22억 5,6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추가 재정 소요 총액은 개정 후 104억 5,600만 원으로 개정 전 83억 1,000만 원에서 21억 4,600만 원이 진행된 수준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근본 조례 개정은 우리시 임산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한 평택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병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국가적인 과제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 영아의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는 것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한번 좀 해주시죠.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셋째아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 예. 네. 네. 이제 올린다고는 했는데 글쎄 둘째 아라도 낳는 걸 어떻게 지원을 더 해서 더 낳게 되지 않나요? 셋째 아까지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다른데 이제 경기도 내에 네. 그 지원하는 이제 그 통계를 좀 보고 네, 네. 참고를 해서 했는데 네. 둘째 아 이상은 50만 원 이상 주는 데가 거의 없고요. 네. 셋째 아도 지금 200만 원이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네 군데 정도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추계를 내보니까 네. 첫째야, 둘째야는 상당히 저희 평택시는 지금 가입 여성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좋은 늘어나는 현상이네요. 추세고요. 네. 셋째는 오히려 좀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다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셋째부터는 좀 보강을 하는 것이 네. 효율적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을 좀 높이게 됐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라 그래도 첫째, 둘째가 예, 많이 늘어나고 늘고 있습니다. 있다는 거는 다행스럽고 그렇죠. 뭐 예산이 있으니까 네. 셋째 아이부터 좀 올리는 것도 네. 좋은 방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1년에 추가되는 액이 4억 533만 원으로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셋째아가 10월 말 현재로다가는 지금 362명 네. 정도 되는데 이제 두 달 동안 더 나면은 네. 그 추계를 해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450명 정도 네. 이제 저희 셋째아를 내년에 날 걸로 네. 추계를 해서 이제 100만 원씩 더 늘어나니까 아마 4억 지금 5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산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지원도 좋지만 그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이사이 드는 돈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해줘야지 아이 날 때만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200만 원 줬다가 해갖고 뭐 출산 장려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노력이 보이고 또 그거 인해서 또 어떻게 됐던 또 시민들한테 저는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셋째 오나가 이제 넷째가 200만 원이었다가 예, 셋째가 그렇습니다. 이제 200만 내려오고 넷째는 그냥 200만 원. 예, 그대로 똑같게 넷째 이후도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아마 이게 셋째까지 낳는 비율을 보니까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예. 숫자상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 더 치면 더 그럼 이제 아마 그 넷째로 가면은 뭐한 2% 뭐 한 47명 정도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1, 2% 되는 71명, 거, 예, 71명 정도.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게 이제 뭐 셋째가 100에서 200으로 해면 좋은데 그러면 넷째도 어떻게 보면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닌지 희소성이 있는 건데. 저도 좀 그 문제 때문에 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비용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다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넷째 이후로는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도.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또 소요되는 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그걸 참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보건소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걸 갖다가 뭐 본인들이 하는 걸 갖다가 간섭하긴 뭐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를 낳아서 또 못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진짜 또 대책 없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가 지금 이렇게 다른 단체나 뭘 해서 뭔가를 이걸 해줘야지. 응? 어떻게 보면 나만 나오면 뭐 다 알아서 크는 것도 아닌데 요즘 세상은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저희도 세수가 좀 높아지면은 조금 더 아니 그리고 이거 넷째는요 예, 뭔가 인센티브 이거 별도로 네. 뭐 검사 같은 걸 뭐 더 뭔가를 더 해준다던가 그 동안에 안 했던 거. 안 했던 거.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는 이 지원하는 거 외에 저희들이 뭐 저기 초음파 검사비 지원이랄까 영양제 지원이랄까 뭐 교육이랄까 상당한 비용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셋째아 이외에 넷째아부터는 좀 다른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지원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돈뿐이 아닌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뭐 받아서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시에서 이 정도까지 네. 생각을 해주는 거구나. 하다못해 뭐 애한테 진짜 뭐 좀 비싼 무슨 뭐 저기 뭐 영양 물품을 좀 해준다던가 뭐 알겠어도. 알겠어도 예, 예.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게 뭐 돈 받아서 이거 돈 받는다고 애 낳는 건 아니거든. 맞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넷째 이제 그런 예, 걸 좀 예. 생각해 주시고 그것도 이상 나시는 분들도 까다 있어요. 예, 우리 평택도 뭐 9명인가 있는 가정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리는 어떻게 잘 해주고 있나?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게 뭐 아니죠, 저희 그거는. 예, 예. 복지 저기에 되지 그건.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도 좋지만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독감 예방은 다 끝났죠. 독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5세 65세 이상도 해드리고 지금 못 마신 분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죠. 약을 저희들이 확보를 좀 충분히 해서요 올해는. 약은 안 모자라.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예전에 지금 뭐 치매하고 또 이게 또 뭐죠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나오는 아토피, 아니, 아토피 천식, 말고. 저기 대상포진 예, 그 예. 예방 뭐 있다며요. 그거 너무 지금 현재 필수 예방 접종이 안 들어가 있고요. 대상포진 접종은 이제 개인이 이제 병원 가서 얼마나 돼요? 맞는데 한 15만 원 정도, 17만 원 이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7만 원. 그 좀 요새 나온 건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반 병원에서 근데 병원에서 그 맞는 거죠. 약값이 그렇게 비쌌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입해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한다라면은 가격은 좀 이제 원가로다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좀 떨어지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비용을 보건소에서는 이제 병원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거를 놔주게 되면은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네, 지금 그래서 무상 접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럼 유상 저기 접종은 지금 안 치매는? 하고 있습니다. 유상 접종을 해요 보건소에서? 유상 접종하는 거는 지금 저기밖에 없습니다. 저기 그 간염, B형 간염. 간염. 예. 그럼 저기 치매는 얼마나 되나요? 치매는 접종약이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어르신 같은 경우 면역성이 없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수급자나 이제 그런 분들은 그거 못 맞으시거든. 당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발굴 차원에서 뭐 이런 뭐 신생아 뭐 저기들 출산 장려금도 좋지만 진짜 있으신 분들이야 뭐 본인들 뭐 자식들이 해서 뭐 한 17만 원이나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에서 좀 우리가 좀 그거는 저희들이 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대상을 전체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그거는 무리가 있고 어렵고 이제 어려우신 분들 중에 취약하신 분들 중에 선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무료 접종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뭐 돈을 일부를 또 받고 놔주게 되면은 또 이제 말이 생기는 거고 예전에 그 첫째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수막염 접종을 첫째와는 전혀 해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한 18만 원 정도 할 때 저희들이 몇 년간 놔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다 접종을 해주지만 그런 접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보편적이 아닌 좀 선택적으로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그까지만 일반적으로 맡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여유 있으신 분들이야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좀 힘드신 분들에 한해서 그걸 한번 시범으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 당장은 뭐 저기에도 예. 내년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일부라도 좀 한번 해서 추진해 한번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지원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어느 정도 네, 네. 한 번에 확대내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거에도 새로운 걸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네, 정경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셋째부터 2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는 좋은 생각이고요. 근데 2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출산율이 늘어날 거란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 생각에는 보육료 지원 받기 전까지 네. 어떤 차원 다른 쪽으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출산율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그렇습니다. 방안으로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하셔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떠신지 예, 뭐 한번 경제적 부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경감으로 애들 키우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드리면 그래도 우유값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제 애들 클 때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저희들이 다행인 게요. 지금 얼마 전에 OECD 저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입 여성이 15세에서 49세까지를 가입 여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평생 낳는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1.19명으로 세계에서 지금 세 번째로 안 낳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다행히 평택 같은 경우에 1.409명, 경기도가 1.2명. 그러니까 저희 평택은 가입 연수이 그만큼 많이 아직도 젊은 분들이 안중 쪽으로 지금 많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안중 쪽이 평택보다도 더 많이 나니까 평택 그 우리 관내 지역보다. 그래서 좀 다행이기는 한데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율에 대한. 소장님 뭐 200만 원 가지고서는 우유값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유 한 통에 얼마인지 아세요? 우유 한 통에 지금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5만 원이면 50만 원 네, 하고 100만 원. 그거 가지고 애들 키우는데 1년도 못 먹여요. 그래요. 그거 가지고서는 뭐 애들 자랄 때까지 뭐 우유값 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너무 그렇게 비싸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그 애들 그 낳을 때 그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네. 기르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은. 뭐 하여간 보건소에서 영유아하고 임산부 관리 쪽으로다가 좀 비용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 키우시면서 뭐 예방 접종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혹시 수두 같은 것도 예방접종 무료로 접종을 수두는 하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